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5기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가치타요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서울 동행버스 운영 확대를 위한 최적 노선 제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과 문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주제를 선정함에 앞서 현재 서울시에 어떤 정책 현안과 과제들이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동행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동행버스의 현상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 노선을 찾아보자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행버스는 서울시가 서울로 이동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침 출근 맞춤형 버스입니다. 현재 이 중 서울 01번이 동탄 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서울 02번이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는 수도권 신도시에 4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서울교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행버스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행버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입장과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행버스를 더 정확히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01번과 02번을 분석한 결과 동탄의 서울 01번은 광역버스로서 이용 인구 및 변동 가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김포의 서울 02번은 간선버스이고 노선 내 버스 전용 차로로 인해 최적화를 적용하기에 더 적합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 02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02 해당 지역인 김포의 유일한 지하철이자 신설 근거이기도 한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근 시간대 골드라인의 이용자 수는 약 17,000명이고 피크타임의 경우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역마다 탑승자들이 더해지는 구조로 인해 마지막 구간의 혼잡도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당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동행버스의 등장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행버스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가 최대치라면 동일 노선에 버스의 추가 투입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라면 노선 재설정을 통한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노선의 80% 이상이 같고 골드라인 혼잡도 해소라는 같은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김포 시내버스 70D를 대조군으로 하여 동행버스와의 이용객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듯이 동행버스의 이용률은 평균 32% 수준으로 8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대조군인 70D 버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 노선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제의 분석 목표와 데이터 수집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한 분석 목표는 동행버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노선 설계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김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실제 동선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노선을 설계한다면 이용률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절차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및 시각화, 인사이트 도출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들의 출처 및 분석 내용입니다. 주 데이터는 크게 생활이동 데이터, 교통수단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마지막으로 인구 데이터입니다. 최적의 노선 설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가 제공하고 있는 생활이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출근 시간대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수와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행정구역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서울 교통수단 이동 데이터로는 대중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골드라인역을 확인하고 이들이 주로 도착하는 서울 목적지와 이동수단도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버스 데이터를 통해 서울 동행버스와 김포 70 시리즈 버스의 탑승객 수, 노선 특징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골드라인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침 출근 시간대 역별 탑승객 수와 요일별 변화량, 그리고 혼잡도 등을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라인 지하철과 버스 탑승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김포시 인구 변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석용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전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사이즈가 큰 생활이동 데이터는 분석 대상과 범위 조건 등을 적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집값은 행정동 코드가 빠진 경우로서 전체 데이터의 0.25% 수준이기 때문에 삭제하여도 통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균값에 영향을 주는 이상치 데이터는 제외해 평일 수요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도 시각화를 위해 행정동 코드와 위경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사용했고 여러 교통수단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과정 중 도출된 인사이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일일 3만 명이고 8시 피크타임에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가양 1동 및 여의도동이 주 도착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교통수단 이동 데이터로 본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은 매일 약 10,000명이고 7시 피크타임에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골드라인 혼잡도가 높은 세 역 중 4후 풍무역 구간에서 탑승자가 가장 많으며 9호선, 5호선, 2호선으로 환승하는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데이터로는 골드라인과 버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보이시다시피 버스와 지하철이 크게 증감되는 시점이 버스 전용 차로의 등장으로 저희는 버스의 정시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지하철로 집중되는 수요를 버스로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김포에 대기 수요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혼잡도를 분석하고 버스로 수요를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골드라인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침 피크타임 혼잡도는 7번 4호역부터 심각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고 그 이후 풍무역, 고촌역 2개 역을 지나면서 혼잡도는 무려 24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4호 지역과 풍무 지역에 지하철을 대체할 버스 노선 추가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서울 출근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이동인구 수를 파악했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서울과 인접해 있고 골드라인 혼잡도가 심각한 고촌읍과 사우동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버스 데이터로 김포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주요 승차 지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래 히트맵 지도 시각화와 같습니다. 주로 대단지 아파트 지역이나 큰 도로가 인접한 승강장에서 승차하는 이용자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버스들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 하차지인 개화역이나 김포공항역에 도착합니다. 앞서 진행한 골드라인 혼잡도 분석과 지역별 동행버스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후보 노선을 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번은 기존 동행버스의 노선을 소폭 변경하여 확장한 아니고
1번과 3번 노선은 혼잡도 해결이 시급한 사우동과 고촌읍 지역을 지나는 신설 노선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각 노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1번 사우동 출발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운용 효율이 높았고 사우역과 풍무역 골드라인 혼잡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사우동이 출발지가 되면 노선 중첩 우려가 되는 고촌읍을 제외하고 2번 노선 지역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선의 출발지는 사우역으로 정하였고 특히 동행버스 이용자들의 승차 편의성과 빠른 해차를 위해 사우역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최적 노선은 출근 시간의 정시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 팀은 최종 노선의 종착지 선정을 위해 서울 출근 골드라인 이용자들이 주로 도착하는 서울 목적지들을 군집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군집 내 분산 변동을 이용하는 엘보우 기법을 통해 최적의 군집수 3을 찾았고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서울 도착지들을 3개의 주요 군집으로 그룹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집 분석을 통해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지역에 최종 목적지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 시각화와 수단 OD 분석을 통해 서울로 가는 골드라인 이용자들이 여의도동, 가양동, 역삼동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통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종 노선의 종점 설계 시 5호선과 9호선의 연계를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종점 설계 시 고려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동행버스와 대부분의 서울 방향 버스들의 종착지인 김포공항역의 극심한 혼잡도입니다. 김포공항역은 현재 5중 환승역으로 출근 시간대에 극심한 혼잡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동행버스의 새 노선을 구성할 때 오른쪽 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고 각각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이 쉬운 개화역과 개화산역으로 종점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 두 역은 혼잡도가 높은 김포공항역보다 한 정거장 이전 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역을 기점으로 풍무역을 경유하고 9호선 개화역과 5호선 개화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최적의 동행버스 노선을 설계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김포 시민들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급행 동행버스를 타고 신속하게 서울로 진입하게 되며 각자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 개화산이나 개화역에 하차 후 환승하게 됩니다. 최적 노선을 검증하기 위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는 다음 표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최적 노선은 음수 가중치를 가지지 않고 사후에서 개화산역까지 이동하는 단일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계산 속도, 즉 시간 복잡도와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저희는 검증 방법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선택했습니다. 1번 사후역부터 8번 개화산역으로 가는 노선은 여러 경로가 있는데 각 노드 사이의 가중치를 소요 시간으로 했을 때 다익스트라로 본 가장 빠른 경로는 저희가 설계한 1번, 3번, 5번, 8번을 이용한 노선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끝으로 분석 결론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분석 목표가 동행버스 운영 효율을 높이는 실수요 기반의 최적 노선 설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계한 동행버스의 최종 노선은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최대한으로 이용 효율을 높이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일평균 82%의 이용률은 대조군인 70D 버스의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거주 인구 중 10%의 이용을 가정하여 비율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최종 노선 적용 시 동행버스의 이용률은 2.9배, 월 운행 수입은 1,700만 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다발 지역인 사후역과 풍무역의 혼잡도도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적으론 이용 승객의 분산을 통해 김포공항역 혼잡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아침 맞춤형 출근 버스 설계를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려 합니다. 전제 조건은 두 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적 조건은 신도시에서 서울이고 시간적 조건은 아침 출근 때입니다. 핵심은 최소한의 환승, 그리고 정시성입니다. 총 5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 필요성 조사입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와 출근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분석으로 지역을 선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출근자 수 데이터를 이용해 실수요 기반으로 출발지 및 중심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 노선의 종착지를 선정합니다. 출근 인구들을 군집화하여 최적화된 도착 지하철역을 선택합니다. 이때 해당 역은 서울의 접경진의 지하철역이고 전후역의 혼잡도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이는 서울 내 교통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4단계 선정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노선을 설계하기 위해선 가장 적합한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사용해 최적화된 노선을 그립니다. 마지막 5단계로는 최적화 노선의 이용 예상 인구수와 혼잡도 변화 등을 분석하여 배차 시간, 배차 횟수 등을 결정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동행버스 노선 선정과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신도시 심야버스 노선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제한사항으론 동행버스의 정시성 보강을 위해서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추가 지원, 즉 필요시 2차로 추가와 끼어들기 차량 단속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 혼잡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교통 폴리곤 단위의 분석을 통해 좀 더 정밀한 버스 노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뉴스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지영희 팀원은 버스 데이터, 정기창 팀원은 생활이동 인구 데이터, 임란영 팀원은 김포 골드라인 데이터, 정재하 팀원은 교통수단 이동 데이터를 맡아 모두 각 데이터를 이용해 수집, 전처리, 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참여한 공모전과 수상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가치타요팀의 서울 동행버스 운영 확대를 위한 최종 노선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팀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평가위원님들의 간단한 피드백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박병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 차분하게 발표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잘 들었고요. 저희 두 팀이기도 하고 좀 일찍 시작했기도 해서 좀 천천히 그냥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괜찮으시면. 네.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장표에서요.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인트로 부분이 그래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 현안을 살펴보자는 생각에서 탑다운으로 이제 내려오셨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신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세요? 그 서울대 서울시의 그 정책 현안을 살펴보자 이런 생각은. 저희가 참여한 공모전이 서울시 빅데이터 공모전이었고 저희가 참여한 공모전이 서울시 빅데이터 공모전이었고 참가하면서 그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서울시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지금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저희는 서울시 먼저 정책들과 아니면 과제들 중에서 우리가 분석할 주제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장표를 쭉 설명을 해주실 때 보다가 이제 서울시 정책 현안에서 출발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주제 선정에서 이렇게 현황을 분석하고 이렇게 도출하는 것까지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밀도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되게 품질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뒷부분 조금 넘겨볼까요?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나요? 한 18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ED 같은 것도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 출처를 다 밝혀주신 것도 되게 괜찮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정도에 보면, 네, 이거 이제 차트 같은 것도 많이 그려주셨는데 이게 일단 파이썬 뭐 라이브러리로 하신 건가요, 작업들을요? 네. 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테일이기도 한데요. 밑에 있는 그 차트 같은 걸 보시면 밑에 세 개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저렇게 그린 거죠. 근데 차트를 그리다 보면 오토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Y축이 이게 자동으로 사실 잡히죠. 저 그 크기에 맞게 잡히는데 여기서의 목적은 저 세 개 지역의 볼륨의 비교죠. 그래서 그 Y축을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신 거세요.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작은 건데 이게 되게 그 목적에 맞게 되게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것도 Y 리밋을 이용해서 네네네. 세 개 지하철역의 숫자를 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리뷰해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한 19페이지 정도 다음 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한 그림이죠. 그림인데 이제 그 우리 이 목적 자체가 그 전철의 수요자를 버스로 좀 옮겨오고 싶은 거고 중간에 저렇게 그 피크가 딱 치는 그죠?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부분을 봤더니 이벤트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됐다. 네. 라고 하는 거가 좀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이렇게 차트로 전달을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말보다 저렇게 좋은 그림 하나가 더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21페이지 같은데요. 거기서도 보면 저런 혼잡도 같은 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걸까요? 데이터를 받으신 걸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받진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 있는 지하철 노선들에 대한 혼잡도는 제공을 많이 데이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라인은 김포시에 있는 그 지하철이고 따라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공해주는 저희가 실제로 탑승 인원과 뭐 그 시간대 그 열차들이 몇 번 지나가는지 운행 횟수 등 이런 것들을 각자 파악해서 실제로 저희가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혼잡도를. 네, 잘 들었고요.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다음 24페이지인가요? 그런 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거죠. 앞에 네.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 출발지를 저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제시를 해주신 거고, 근데 이 장표를 처음 저도 이제 설명을 듣고 이랬을 때는 네. 저희가 그래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네. 좀 정량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분석이 너무 이렇게 좀 의견이 들어간 거는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그 뒤쪽에서 결과 쪽에서 약간 숫자적인 증거를 그쪽에서 조금 이제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앞에서도 뭐 분석 결과가 바로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이제 숫자적으로 왜 저 장점이 있어서 사후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게 전달이 좀 잘 됐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다음 페이지 정도 가볼까요? 네.
클러스터링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클러스터링을 하신 목적은요? 네, 이제 저희가 노선을 설계를 하려면 출발지와 종착지를 어디에 결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시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그 출근자들이 주로 서울시의 어느 구 단위로 이동하는지를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김포에서 서울 접경에 있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접경지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그 지역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를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서울로 출근하는 김포 시민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내리는지 즉 사이즈가 다 이제 내리는 인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느 이게 강남 지역인지 강서 지역인지 강북 지역인지를 우선적으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군집합 분석을 통해서 진행했고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가 또 지도 시각을 통해서 좀 더 행정도 단위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순서를 저희가 따라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저희가 군집 분석을 오른쪽에 있는 그 클러스터링 결과 화면에서 XY축은 위경도를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클러스터링에 사용된 변수는 위경도 데이터가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원의 크기는 저 사람 이용자 수. 이동한 사람 숫자.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위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는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위치끼리 묶이는 거죠. 어떻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그 왼쪽에서 그 최적의 뭐 엘보 메소드를 통해서 세 개가 최적이야라고 꼽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뒷장에서도 나오시지만 그 비즈니스적인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지역 거리로 봤을 때 우리 전체 커버하는 지역에서 뭐 여기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사람은 싣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엘보 메소드가 3이라고 나와도 5개 정도를 클러스터링을 했어야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좀 묶을 수가 있겠죠. 그 거점을 이제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그림의 결과 같기도 하면서 또 이거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렇게 그 우리 비즈니스 판단이 좀 들어가면 저것도 이렇게 거점을 좀 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고민하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한 33페이지 정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여기서도 저 예상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가 좀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여기서 저희가 선정한 이용률 82%는 옆에 보이시다시피 기존 노선의 이용률은 31%잖아요. 근데 저희가 31%입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한 대조군인 CCT 버스의 이용률과 기존 김포 시내 버스를 도는 노선의 이용률을 봤을 때 대부분 거주 인구 중 약 10% 정도 이용률을 가정하면 비율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종 노선을 선정한다면 일평균 740명 정도 이용률 82%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들으니까 조금 그 밑에 산식을 좀 적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35페이지 정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프레임도 되게 좋으신 것 같으세요. 이게 뭐 하나의 어떤 분석 프레임워크를 잡으신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서울시에 이제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그 노선을 짤 때 네. 제시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는 되게 이렇게까지 뭐 이게 맞든 안 맞든 이렇게까지 도출을 해서 정리를 하신 거가 되게 좋게 느껴졌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그 쭉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최소한의 환승을 하고 우리 적시적으로 빨리 간다라는 그 네. 제일 목적을 가지고 좀 작업을 쭉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대 사이드에 보면은 뭐 이런 이제 뭐 출근형 버스 같은 걸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는 또 약간 이게 반대 사이드에 또 문제가 같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혹시 이제 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텝 1 필요성 조사에서 그 교통 소외 지역 선정을 할 때 전체 이동 데이터와 저희가 사용했던 생활 인구 이동 데이터 같은 이동 데이터와 교통카드 이동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동 데이터는 많은데 이용 인구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는 적다. 그렇다면 교통량은 많은데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불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필요성 조사할 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산출하는 그 가설을 세우시고 그걸 정량적으로 어떻게 뽑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네요. 네. 말씀 주신 거는. 그래서 쭉 이렇게 다 한번 쭉 이렇게까지 해본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거 좀 시간에 오늘은 좀 넉넉할 것도 같고 해서요. 네네. 그래도 저도 이제 성의 있게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중간에 중요한 그 알고리즘이 하나 있었죠. 네. 그 경로 탐색하는 알고리즘도 보면 되게 잘 어플리케이션을 하신 거죠. 중간에 이제 각각 그 우리 노드에 그 정류장을 넣고 중간 그 선에 저기 시간을 웨이트로 넣어서 보면 이제 딱 정말 직관적으로 저 표가 와닿죠. 저기서 최적 경로가 어떻게 돼라고 하는 거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뽑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같이 공부도 되는 이 장표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고요. 이게 어떤 뭐 고도화된 모델이 들어가거나 분석은 아니지만 이 과정이 데이터 애널리스트 양성 과정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고민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 수치를 보고 정량적인 근거를 내고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담아서 뭔가 이제 제안하고 제시하는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되게 그냥 잘된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장표를 보면서 김포 사시는 분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장표를 집에서도 어젯밤에 보고 오늘 또 설명 듣고 보고 일찍 와서 한번 봤을 때 이 현실상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이제 구조화하고 거기에 맞게 논리를 세우고 그 이를 증명할 데이터를 찾고 정제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 자체에서 여기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소드 방법론인데 또 그런 기획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 및 프로세스의 방향성을 잡고 실제 서비스하거나 분석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서비스화하거나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를 잡는데 되게 반드시 필요한 내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인사이트 있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02번 버스와 70D 버스의 그런 어떤 분석. 근데 이제 제가 헷갈렸던 거는 이제 계속 동행버스라고 나오는데 그게 서울 공익버스를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표 인사이트 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 받을 만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